전날 밤 글랜비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숨진 17세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졸업식을 불과 몇 주 앞둔 글렌브룩 사우스고교 GBS 졸업반 학생인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우스쇼어 라인의 개통 소식이 알려져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라인은 게리에서 인디애나주 미시간시티까지 42마일을 운행하게 됩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는데요. 가자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 주택가격이 2020년 이후 최근까지 47.1%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년 뒤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기대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연방준비제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지아 주립대학에서 입학처의 실수로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합격을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사건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이 법정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6곳 가운데 5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전국에서 4,40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00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시푸드 전문 식당 레드 랍스터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전국 수십 개의 레스토랑을 결국 폐쇄해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오픈 AI가 새로운 챗 GPT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해 미 중서부 북부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뿜어낸 연기가 심각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밤 글랜비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숨진 17세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프롬 파티를 며칠 앞두고 졸업식을 불과 몇 주 앞둔 글렌브룩 사우스고교 GBS 졸업반 학생인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GBS 측은 지난 12일 밤 발생한 교통사고로 17세 학생 마르코 니카닉이 사망한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밤 11시경 메도우레인 인근 이스트레이크 애비뉴 1200블럭에서 발생했죠. 마르코 니카닉은 당시 동승자 한 명을 태운 채 메르세데스 벤츠를 운전하다가 머스탱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르코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나머지 3명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머스탱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함께 동승한 승객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마르코가 타고 있던 메르세데스 벤츠는 9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던 머스탱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단파된 벤츠 차량의 뒷부분은 주변 주택가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사고 당시 충돌 소리가 너무 커 마치 폭발음처럼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GBS 교장 바바라 조지 박사는 피해 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 문자 통신 서비스는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전화 844-823-5323으로 전화하거나 GBS 헬프라고 문자하면 됩니다. 한편 사건 이튿날인 어제 오후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사고 현장에 나와 동급생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 또 서로를 응원했는데요. 임시 기념비를 방문한 니카닉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사진에 입을 맞추었다고 ABC7 시카고는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대표부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다만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우스쇼어 라인의 개통 소식이 알려져 주목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새롭게 운행을 시작하는 라인은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미시간 시티까지 42마일을 운행하게 되는데요.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인디애나 북서부의 이동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5개 역의 플랫폼 안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와 병행돼 진행될 9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동반 프로젝트인 웨스트라이크 커리더 프로젝트는 2025년 5월 완성될 예정입니다. 홀콤 주지사에 따르면 이 두 프로젝트를 합치면 인디애나 북서부에 약 27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2048년까지 6천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와 50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자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코리 밀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어제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대 범죄 등을 사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 상대 군사 원조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밀스 의원의 주장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이스라엘 상대 정밀 폭탄 선적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죠. 이는 라파 침공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2020년 이후 최근까지 47.1%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주택시장 분석업체 레시클럽이 최근 캐스실러 전국 주택가격 지수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는 1990년대와 2020년대 주택가격이 각각 30.1%와 44.7% 상승한 것을 뛰어넘은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상승세는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로 보였던 2000년대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도 넘어서기 직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0년 이후 같은 기간 47.3%나 급등했으며 2007년 주택시장이 붕괴하기 전까지 무려 80%나 급등했었는데요. 이런 가격 급등은 지난 몇 년간 주택 건설 부족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데다 또 이후에 모기지 이자율과 건축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년 뒤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기대도 5개월 만에 최고로 기록했다는 연방준비제도의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 결과 1년 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지난달 3.26%를 기록, 전월보다 0.2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3.36% 이후에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1년 뒤에 주택 중위가격의 상승률은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3.3%로 예상돼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응답자들은 1년 뒤에 주택 임대료 상승률 역시 전월 대비 0.4%포인트 오른 9.1%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또 3년 뒤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2.76%로 전월보다 내려왔지만 5년 뒤에 대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82%로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입학처의 실수로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합격을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학은 지난주 1500명의 학생들에게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입학 허가서를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실수를 사과했지만 추가 합격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부 지원자들은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을 거절했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입학처는 관련된 내용으로 10건의 문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다시 이 같은 실수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3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도 석사학위 프로그램 지원자 48명이 잘못된 합격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이 법정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성인 영화 배우 써니 데니얼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대신 준 돈을 나중에 돌려받은 것도 승인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돈은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뒤에 돈을 변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데니얼스의 선거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이 돈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죠. 코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진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언이 증언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두 눈을 감고 앉아 있었고 멜라니아 여사에 관한 질문을 언급할 때는 고개를 강하게 젓기도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6곳 가운데 5곳에서 지지율에 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시애나대와 공동으로 6개의 경합주 유권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주 등 5개 주에서 이겼고 바이든은 위스콘신주에서만 오차범위 아닌 2%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특히 네바다와 조지아에서는 트럼프가 오차범위 밖에서 바이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시간과 애리조나에서는 각각 49대 42로 트럼프가 7%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젊은 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경제와 또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30살 미만 젊은 층과 또 히스패닉 유권자층에서 동률의 지지를 기록했고 흑인 유권자들도 20%가 트럼프를 지지해 역대 공화당 후보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미국 의사라고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의 영주권 취득 사기를 벌인 50대 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의 제니퍼 정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제니퍼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 여성은 자녀의 유학이나 또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지난 2016년부터 피해자 4명으로부터 4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동생도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이들은 광주 모 대학병원의 교환 교수로 온 미국 의사라며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 행세까지 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제니퍼 정이 고의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사기로 얻은 금액 역시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전국에서 4,40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00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어제 전미 자동차 클럽 트리플A에 따르면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27일 닷새 동안 전국에서 장거리 여행길에 오를 계획인 주민이 4,400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무려 4,380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은 50마일 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41만 명이 하늘길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해 대비 4.8%, 2019년과 비교하면 9% 급증한 수치입니다. 트리플A는 높은 항공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항은 2005년 이래 가장 붐비는 연휴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도로 교통 혼잡도도 평소보다 최대 90% 더 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붐비는 시간을 피해 사전에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찾을 여행지로는 올랜도와 뉴욕, 라스베가스, 시애틀, 애너하임이나 또 LA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인들이 향할 해외 여행지의 경우 로마와 밴쿠버, 런던, 파리, 더블린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또 미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시카고 곳곳에서도 기념 행사와 퍼레이드가 올해도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기념하고 있죠. 올해는 5월 27일입니다. 기념한 불꽃놀이와 퍼레이드 등 일정을 먼저 살펴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에는 매년 시카고 한인회 등 제향군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내고 있는데요. 시카고의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이달 25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데일리 센터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울러 레이크 거리에서 벤비론 스트리트까지 스테이트길에서 장엄한 행렬이 펼쳐지는데요. 시카고시는 조화 안치식과 또 퍼레이드를 통해 미군 참전용사나 현역 중 목숨을 잃은 영웅과 제향군인 또 군인 가족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추모하는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또한 네비피어 불꽃놀이도 빼놓을 수 없는 메모리얼 데이 기념 이벤트 중 하나죠. 같은 날 오후 10시 네비피어의 여름 불꽃놀이 시즌이 본격 시작됩니다. 노동절인 9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매주 2차례 불꽃놀이가 진행되는데요. 수요일은 오후 9시, 토요일은 오후 10시에 펼쳐집니다. 시푸드 전문 식당 레드랍스터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전국 수십 개의 레스토랑을 결국 폐쇄합니다. 텍 EX 브랜드는 레스토랑 폐점 시 레드랍스터 주방 장비와 가구 및 기타 컨텐츠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창립자인 닐 셔먼에 따르면 경매는 지난 월요일에 시작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현재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팔로와 올랜도, 잭슨빌 및 기타 도시의 레드랍스터 매장은 레드랍스터 웹페이지에 임시 폐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레드랍스터는 CNN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드랍스터는 전국에 현재 약 65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레드랍스터가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이 체인은 구조조정 전문가를 CEO로 임명했는데 이는 곧 파산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레드랍스터는 레스토랑 업계의 선두주자였지만 최근 몇 년간 기업 경영 부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쇠퇴를 겪어왔다고 해당 체인의 전 매니저들과 또 레스토랑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레드랍스터의 오랜 공급업체인 타이 유니온이 체인의 미공개 금융 지분을 인수해 주요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오픈 AI가 새로운 챗 GPT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카메라로 보여준 수학 문제도 스스로 읽어내 풀어냅니다. 복잡한 그래프도 1초 만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준다고 하는데요. 오픈 AI는 이번에 공개한 챗 GPT가 지난해 11월에 선보인 GPT-4 터보보다 2배 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어 등 50개 언어에 대한 품질과 속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챗 GPT-4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유료 구독자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연된 AI 음성 모드는 몇 주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해 미 중서부 북부 지역 곳곳에도 산불이 뿜어낸 연기가 심각해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캐나다 엘버타주와 그 주변 지역, 또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에도 대기질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 3일 동안 흐린 날씨와 매캐한 연기 냄새는 캐나다뿐 아니라 미 중서부 북쪽과 오데오 지역으로 계속 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부 평원과 중서부 지역으로 남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카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에는 지난 며칠 동안 이어진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늘 다소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동풍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한낮 50도 안팎의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린 날씨와 낮게 깔리는 구름으로 화요일 오전 시야가 줄어 출근길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전 내내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나기 소식 전해집니다. 수요일 내일 다시 맑게 개겠는데요.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모레 목요일에 다시 40%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집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